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기사 내용은 트럼프 캠페인에 숨겨진 지상게임 내부와 서방에서 두려워하는 중국 제조업체, 국내에서 어려움 겪다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 또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소식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비비안 살라마 기자가 작성한 트럼프 캠페인에 숨겨진 지상게임 내부라는 기사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권자 확보 전략과 그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캠페인은 공화당 전국위원회를 효과적으로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트럼프 포스 47이라는 이름의 유권자 확보 활동을 통해 더 적은 자원으로 더 큰 효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활동은 헌신적인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포스 47은 유급 직원이 아닌 자원봉사자들을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이들은 문을 두드리고 전화를 걸어 유권자들에게 트럼프를 지지하도록 설득합니다. 제이스 블레어 트럼프 캠페인의 수석 전략가는 모든 유권자 접촉이 동등하게 중요하지 않다며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합니다. 현재 공화당은 주요 주에 1220개의 사무실을 두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전국에 약 200개의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위스콘신 주만 해도 민주당이 약 50개의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캠프는 트럼프 캠프가 충분한 지상전을 펼칠 능력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포스 47 자원봉사자들은 주말마다 집집마다 방문하여 유권자들에게 트럼프 지지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가입 페이지를 통해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며 이들은 유권자 홍보, 전화, 투표 감시, 마당 표지판 배달 등을 돕습니다. 또한 트럼프 하우스 파티를 열어 지역사회의 인식을 높이려 합니다. 트럼프 캠페인은 올해 위스콘신을 포함한 7개 주요주에서 집중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버지니아와 미네소타와 같은 경쟁이 치열한 주에서도 작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활동은 하위 투표 후보자들의 투표를 돕기 위해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 대통령 버락 오바마의 2012년 재선 캠페인은 민주당뿐만 아니라 공화당도 전략을 연구한 모델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캠프는 전통적인 방식을 벗어나 유권자 접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접근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트럼프 캠페인은 비용 절감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RNC는 주 의원의 직접 우편을 사용하여 우편 요금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의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슈퍼 PLC와 달리 자신이 지원하는 후보와 직접 협력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바이든 캠프는 트럼프 캠프가 전통적인 지상전을 펼치지 않는다고 비판합니다. 바이든 캠프는 오랜 기간 동안 유권자와의 관계를 구축하고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지금까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캠페인 전략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전략이 실제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앞으로의 선거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두 번째 놀라운 소식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온 중요한 기사 서방에서 두려워하는 중국 제조업체, 국내에서 어려움 겪다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이 기사는 제이슨 더글러스와 레베카 펜 기자가 작성한 내용으로 중국 제조업체들이 직면한 어려움과 그 배경을 설명합니다. 중국의 제조업체들은 엄청난 과잉 투자, 약한 국내 판매, 그리고 해외 무역 장벽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터리 제조업체인 장수 LOPAL텍는 2023년에 1억 6,900만 달러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중국의 과잉 생산 능력과 국내 배터리 수요 감소 때문입니다. 중국 전역의 많은 기업들이 과잉 생산과 약한 소비자 수요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격이나 압박과 이익 감소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품이 꺼진 후 베이징은 제조업에 투자를 유도했지만 그로 인해 발생한 공급을 흡수할 소비를 촉진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시진핑 주석의 미국식 소비를 낭비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태양광 모듈을 만드는 론치 그린에너지 테크놀로지는 상반기에 6억 6,100만 달러 이상의 손실을 예상했습니다. 이는 공급 과잉 때문입니다. 기계, 전자,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산업에서 이러한 압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A&G 스틸은 올해 상반기 손실이 작년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국내 판매 부진을 메우기 위해 수출을 늘리고 있습니다. 6월 수출은 전년 대비 8.6%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출 증가로 인해 다른 나라에서는 중국 제품에 대한 무역 장벽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산 모든 수입품에 6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아이디어를 제기했습니다. 중국의 과잉 생산 능력은 결국 채무 불이행과 부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부풀려진 부문에서 손실이 커졌을 때 정부가 개입해 생산 능력을 감축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많은 기업들이 국가 지원을 받아 생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GHIDO는 2019년에 파산했지만 이후 국가 지원을 받아 새로운 모델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해외 시장을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제품에 투자하거나 임금을 인상하거나 국내에서 새로운 직원을 고용하는 능력을 제한합니다. 결국 과잉 생산은 현재의 성장을 창출하지만 미래 성장을 희생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중국 제조업체들이 직면한 도전과 그 배경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과잉 생산과 수요 부족, 무역 장벽 등이 어떻게 중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